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촬영 도우미로 나온 카이스트의 박종훈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의 우현수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최정민입니다. 아니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 교수님을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한 20년 됐어요. 20년 된 건데 이번에 이렇게 멋진 책을 내셔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돈 주고 샀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사인식 작가의 친필 사인. 처음에는 사실 책이 주제가 너무 무거워요. 막 종교, 정치, 뭐 사랑 다 나오거든요. 인문학적 콘텐츠가 다 나와서 야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예전에 총균세 한 번 읽다가 도저히 못 읽어서 한번 망한 적이 있어서 분량이 압박이죠.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면서 일단 책을 폈는데 생각외로 잘 금방 읽었어요. 한 이틀 만에. 일단 전공이 이제 같은 전공이어서 그런지 잘 쓴 리뷰 논문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술술술 있고 또 중간중간 아는 내용도 좀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간만에 제가 책을 하나 완독을 했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이걸 쓰게 됐어요? 그 동기가 참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진화라는 게 슬픈 과정이 사실은 인간의 복잡성을 생각하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어설픈 그 에러와 그 에러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고통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진화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관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책을 이제 그 읽어보신 분들의 리뷰를 좀 보다 보면 이제 이게 핵심 챕터가 6장이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사실은 종교 챕터가 어떻게 보면 책을 쓴 동기이자 핵심이거든요. 그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런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반대해야 되는 거는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다. 그리고 성서를 잘 보다 보면 사실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배어있다. 그런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확장을 한 거죠. 저는 하여간에 좀 관점이 좀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후속 시리즈로 좀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연구하고도 뭐 관련을 져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은 별로 없어요? 네. 완전히 별로 없고 그냥 네. 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아주 메이저는 아니지만 몇 편 썼었는데 그것들을 좀 인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런 글을 쓰시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의 연구들을 쭉 보신 거니까 거기서 알게 모르게 교수님한테 영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앞으로 하는 연구들에 활용할 수도 있는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을 좀 차용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까 그 종교가 핵심이라고는 하셨는데 딱 하는 문장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삶이나 사회를 만들려면 그 지향점이 이제 자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좀 관점을 계속 통일적으로 돼 있어요. 그 극단적 생태주의를 굉장히 비켜가는 경계를 하게 됐죠. 너무 자연에 대한 이제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아주 이제 깊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자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읽으면서도 공감을 많이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겠다. 그럴 수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자연을 해쳐한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거가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연을 뭐 숭배하거나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렇다고 막 함부로 혹은 자본주의적으로 추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입장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본능도 자연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개척한다든지 하는 방향은 그 자연적인 본능이 또 발현되는 거고, 이기적인 본능, 유전자의 본능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외부의 자연도 있지만 인간의 본능도 자연이고, 그것들을 다 사실은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반자연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궁금해졌던 게그 서론부터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하시면서 리처드 도킨스가 그 이후에 간 길들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제가 학부생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따라 읽었던 시리즈의 책들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도 왠지 거기서 이 책의 출발점을 삼으셨는지라는 점이 궁금했고, 도킨스가 갔던 종교에 대한 취했던 태도 같은 거랑 뭔가 다른 길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싶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도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도킨스가 취한 그 입장은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뭐 다 절대적으로 맞는 거고, 저도 절대적으로 그 기반 위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그 이기적 유전자 마지막 부분에 사실 도킨스 자신만의 사상은 밈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 판을 다 깔아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라는 그 자기만의 해답으로 밈을 제시했는데, 밈도 보면은 이제 문화인데, 제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 문화도 사실은 유전자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게 강조점이라서, 이게 유전자 대 밈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이걸 그냥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굳이 밈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갈 방향을 찾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리처드 도킨스는 그 이후에 굉장히 유신론과 싸움을 하면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 세력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좀 방향이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종의 그냥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차용해서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봤어요. 일단 성서를 약간 인문학적 텍스트로 해석을 하신 건데, 사실 진화하고 종교를 딱 생각을 해보면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빅뱅 이론이 창세기에 쓰여진다고 다 설명이 되니까 결국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 종교를 얘기하려면 이게 인문학적 텍스트로 끝나면 이게 종교가 아니죠. 신의 존재 유무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창세기를 가지고 빅뱅을 끌어내는 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서는 과학을 얘기하려는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서 억지로 뭐 빅뱅을 끌어내고 핵심을 증명하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아직도 의문인 것은 그 방향이 성서 전체에 너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반자연적이고 그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성서의 저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쓴 텍스트들이 모인 건데, 어떻게 이런 사상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배어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어요. 한 가지 또 생각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이 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 그 인문학적 컨텐츠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쉽게 말해서 좀 환원주의적 무리에 빠져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인문학의 어떤 한두 개이고 인문학적 방법론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게 유전자의 번식 경쟁으로 인한 것이다라든지, 보수와 진보는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과 정리에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보수는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숭배를 하는 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경제의 원동력은 번식 경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관점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교수님께서 아까 성서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간의 철학이나 동양 철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성악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는 옛날에 보면서 이게 유전자의
이한 본성이 인간의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면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계속 저항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학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지금도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교묘하게 감춰져 있고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데 그게 되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면서 그 유전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아주 첨단 유전학적인 툴을 이용하시면서 진화에 대해서 고찰하신 분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가 책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아마 책 읽으시는 분들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소설된 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이언스 하다 보면 이공계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할 텐데 막 어떤 거대 답론으로 막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화론이 대표적인 거고 이걸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싹 이거 책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이거 재밌다.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좀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공계 학생들이나 인문학을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쉽게 접근을 하면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접목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그리고 사실 유전자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생각했던 현상들이 유전자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그거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오히려 네. 그런 메커니즘. 몰레큘러 메커니즘 대체 얘는 누구의 수용체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일까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서 오히려 생물학을 위한 좋은 입문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시도들이 인문학자가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 좀 반대로 자연과학보다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이렇게 돼서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나는 행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교수님 작년에 그 유전창태 운동 학수상 내용이 상지가 특별히 유전창태 회원이라는 생각을 유전체학에 발 담근 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고 굉장히 유전체학은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한두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고 각자의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에 후학들한테 큰 도움을 아유, 그 유전체학회에서 드디어 작가님이 탄생을 했는데 학회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오늘 역시 저희 소식지를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에 데뷔를 하시는 건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 승승장구하셔서 유전체학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나라의 나오시면도 유전체학의 부흥을 위하여 저도 이미 잘 유전체 나가고 작가들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